근데 이걸 언제 준비해? 올해 고1 주변에 올해 고1 엄마 있었으면 진짜 물어보세요. 올해 고1 엄마들이 9월에 진짜 어려워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됐거든요. 실제 6월 중순에 1차 수강 신청을 하고요. 2차 수강 신청은 학교마다 한 학교 있고 안 한 학교 있고 최종 수강 신청은 무조건 9월 초에 끝났습니다. 고1 때. 아들들한테 아들 너 이거 진짜 중요한데 대학 갈 때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괜찮아. 수민이랑 같이 들을 거라니까? 아니 너 걔랑 같은 과를 갈 게 아닌데 걔랑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애들이 개념이 없는데 이거가 마감이 되면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미리 준비할까요? 네, 우리 대학생 때도 너무 적게 들으면 강의가 어떻게 됐어요? 네,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들 기억하시는군요. 폐강됐습니다. 그쵸? 똑같아요. 고교학점제도 폐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정말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학부모님들은 오늘 집중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사비로 스타벅스 쿠폰 퀴즈 한번 제가 지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빛이 이렇게 달라지신다면 와, 예, 어떤 퀴즈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힌트를 드릴게요. 이게 과목 하나예요. 합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화, 뭐 대수, 미적, 확률과 통계 이게 하나하나인데 교육부에 등록된 이 고교학점제 과목 개수는 몇 개 정도일까요? 네, 과목 개수. 제가 설마 틀렸다고 어머니 틀렸으니까 나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네, 몇 개 정도 될까요? 80개? 누구? 손 80개. 80개요? 네. 80개보다 좀 더 많습니다. 네, 손 들고 그 연락처 진짜 꼭 받아주세요. 제가 개인으로 정말 드립니다. 네, 또 다른 분 95개? 95개. 좀 더 많습니다. 100개. 네? 120개. 120개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경매 같아서 계속 이럴 뻔했어요. 네. 몇 개? 180개보다 좀 더 많습니다. 실제 교육부에 등록된 고교학점제 과목 250개. 거의 가까워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개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 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고 보여드릴게요. 그 전문교과라고 해서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다른 겁니다. 이게 다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마이스터고에 있는 과목들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급 물리학, 고급화학 이런 것들은 일반 고등학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고급자 있는 과목들이 깔리면 그 아이 학생부가 고급져져요. 진짜. 고급자는 일반고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급이 있다는 건 뭘까요? 고급에 해당하는 고급 물리학을 가르칠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걸 가르친다면 그걸 들을 학생 수준이 돼야지 깔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다 블라인드 처리하거든요. 학교 주소, 이름 다 블라인드 처리해요. 그래도 다 아는 이유는 얘네가 어떤 과목 들었는지 AP 통계학 이런 게 있어요. 대학 수학 실제 고등학교 수업 과목에 대학 수학 AP 통계학 이게 있어요. 어디에? 상상고 하나고 이런 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있으니까 보면 뭐야? 얘는 전국 단위 자사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목 개설이 다릅니다. 특목자사 외고는 국제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맨 밑에 뭐가 있었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뭘까요? 네, 생활기록부에 누가 써주냐면 교과목 선생님이 써줍니다. 중1 아이들이 제일 낯설하면서 무엇인가 신기한 게 뭘까요? 학교 처음 등원할 때 선생님들이 다 다른 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걸 다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고양국제고를 가려고 해. 그러면 실제 제가 목동, 대치, 중계 이런 데서 시키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1인에도 좀 있는 엄마라면 꼭 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셋째 주가 지나면 다 뭐가 와요? 개별 통지가 와서 그 상담을 대면으로 할지 전화 상담할지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그거를 1학기에 할지 2학기에 할지 조사를 하죠.
무조건 대면 상담에 1학기 상담을 저는 강하게 권유해요. 왜냐면 국제고나 이렇게 갈 때 창의적 체험활동과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이거 말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걸 왜 알아야 되냐면 일반적인 중학교에서는 학생부의 관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건 어느 지역이든. 그러니까 관리해야 되는 아이들만 관리가 되는데 어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이가 갈지 못 갈지는 모르는데 준비해 보려고 해요, 선생님.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려고 해서 말씀 주시면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 부족하더라도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라고 어필하면 정말 한 줄이라도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가냐 못 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목자사 외고 국제고는 뭘 봐요? 독서를 봅니다. 책을 학교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서로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중학교가 있고 여전히 손으로 써서 수기로 제출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화정중학교는 모르겠지만 그걸 손으로 내든 뭐라든 기본적으로 얘가 국제고 외고를 가려면 그냥 10권, 1년에 10권 이상은 내야 됩니다. 굉장히 완전 기본값이에요. 상상고 가는 아이들은 1년에 몇 권 내는 줄 아세요? 여학생들이 1대 거의 3.4 이러거든요. 상상고는 여자의 경쟁률이 훨씬 큽니다. 거기는 1년에 30권에서 35권을 내요. 그리고 거기는 자기소개서부터 양이 달라요. 딴 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고는 1500자, 외고도 1500자 막 이런데 상상고는 2400자예요. 왜요? 900자를 독서 감상문 300자짜리 3개,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가장 인상 깊었던 3권의 책을 선정해서 300자짜리 3권을 따로 내야 돼요. 상상고만. 용인외대부고 이런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과고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고나 영재학교는 플랜이 완전 달라요. 중1 때부터. 완전 다르게 그거는 상담을 다시 받아야 돼요. 과고나 영재학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얘가 외고나 국제고나 전국단위 자사고는 맥을 같이 하다가 중2 이제 올라갈 때 자기의 라인에 따라서 자사고냐 국제고냐 외고로 가면 좋고 그게 아니면 영재학교나 과고는 중1 올라갈 때부터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굳이 이것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국어 선생님, 과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써주는 거거든요. 이걸. 근데 아이들이요. 이것들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특히 남학생들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학교에서 아들 너 수학 선생님 누구셔? 키 크고 안경 꼈는데 너 지금 11월 달이잖아.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도 내 아이를 모르고요. 내 아이도 학교 선생님한테 모르면 써질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임용고시가 돼서 고1 담임을 맡았거든요. 그리고 고1 2반을 들어갔고 고2 2반, 고3 1반 총 6반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반당 25명 정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제가 몇 명 만났죠? 지금 표정들이 그런 질문 왜 하세요? 이러는데 네, 150명을 만난 거거든요. 150명 만났는데 제가 왜 지금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다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네, 저도 세특 쓸 때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이들이 제출한 게 없거나 발표한 게 없는데 그냥 밝은 애들 있잖아요. 써줄 게 없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그때보다 말도 안 되게 지금은 정말 중요해진 이때이기 때문에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과 잘 지내는 연습을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월에 학생 특강 할 때 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한테 인사하기. 두 번째, 적극적인 부분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특히 첫 주, 둘째 주에 뭐 학습부장, 반장 이런 것들을 안 뽑았을 때 교실 내에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손 들고 선생님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는 부분들의 문제도 모르는 척 셋째 주부터는 질문해라. 배우는 게 나오는 셋째 주부터는 아는 것도 모르는 척 질문해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자기를 각인시켜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왜 우리가 그러면 일반고랑 국제고에서 일반고보다 국제고가 진짜 유리하나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들을
써주고 평가하는 한 줄 한 줄에 글의 필력 있죠. 얘를 평가해서 써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요. 위 학생은 메타인지가 개발된 학생으로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수업에서 배운 여러 가지 부분들의 광고 제작과 PPT 제작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아침에 밀가루를 먹었을 때 집중력이 떨어짐을 효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해 친구들에게 이해하자는 캠페인을 일주일 동안 벌일 정도로 학습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연관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학생이라고 써주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다른 선생님은 인사성이 바른 학생으로서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학생인. 후자는 50명 이렇게 써줘도 알까요 모를까요? 네, 빵점입니다.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런 것도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위 학생은 굉장히 학습적 감각이 좋은 학생이지만 평소에 꾸준함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꾸준함을 채운다면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학생이 이렇게 써주면 일부 학부모님들은 나쁘지 않네 그래 이거는 욕한 겁니다. 왜냐면 현재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광명에 있는 학생인데 남학생인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중3 단계, 걔는 일반고 같지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굉장히 인사성이 바르고 마음이 착한 학생으로서 친구들과 굉장히 잘 지내지만 규례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부분들을 보이고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너 이렇게 써주면 대학 못 가 했더니 그 남학생은 막 웃어요. 웃으면서 저 우리 담임이랑 친해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친해서 그렇게 쓰면 대학 못 간다니까? 너 왜 그렇게 써줬니? 했더니 학교에서 그 테니스 공으로 야구하면 안 되는 지역이 있나 봐요. 이제 거기는 공놀이 그런 거 놀이하면 근데 거기서 10번 정도 걸린 거예요. 얘가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니까 규율을 못 지킨다는 게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대학 못 가요. 진짜로. 왜냐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교사 추천서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교사 추천서 역할을 해요. 실제.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제 자녀도 리드인을 다닙니다. 다른 지역에 리드인을 다녀요. 근데 리드인을 다니는데 그리고 참고로 제가 리드인이랑 최근에 연이 됐는지 리드인이 전국 이제 대회를 열었는데 광주에서 했는데 거기에 전국 학부모 설명회를 제가 또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리드인에서 하는 거든 아니면 어떤 독서든 학원에만 모든 걸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내 자녀를 위해서. 저도 하는 게 있어요. 리드인을 다녀서 그렇게 하고 오지만 그 중에 책을 일주일에 이제 읽는 것들 있잖아요. 한 권을 가지고 저와 아이가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되게 이제 편하게, 그러니까 이걸 되게 엄숙하고 무섭게 앉아봐 좋았어. 너 책 내용 기억나니? 막 이러면서 막 엄마 리딩도 안 다닐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책 내용에 대해서 편하게 당연히 엄마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을 먼저 하고 엄마는 이게 좀 슬펐던 것 같아. 감정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친구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라는 자꾸 생각할 수 있는 걸 자극을 줘야 돼요. 실제.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예비 중1이면 당장 만약에 제가 1대1로 하면 뭐 시킬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내년에 꼭 하셔야 될 영순위. 바로 국제고등학교 입학설명회에 자녀와 함께 꼭 가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용인외대 무고든 전국 단위 자사고의 입학설명회도 꼭 가십시오. 정말 꼭이요. 이거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애들이요 가잖아요. 진짜 바뀌어요. 눈빛이. 엄마 와 저 오빠 진짜 교복 장난 아니게 어울려 진짜. 그래서 여러 이유 중 하나지만 그렇게 하고 거기서 동아리 설명하는데 진짜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자체가 익사이팅한 거야. 그냥 뭔가 참여할 것도 많고 급식도 되게 맛있을 것 같고 애들이요 정말 눈빛이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행동이랑 연계는 안 돼요.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눈빛이 바뀌다 보면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극의 지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내신을 관리하고 그런 선택한 과목들을 특히 잘 관리하려면
기본이 되는 뭐가 돼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워요?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 정답. 하고자 하는 거, 진로. 이게 없어.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따져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잖아. 걱정은 해. 근데 그 진로를 고민하고 걱정을 우리도 하는데 우리가 막상 너무 어려워. 왜 우리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도 진로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 그렇잖아. 우리는 다 어떻게 했어요? 살다 보니까 여기 직장 다니고, 그쵸? 진짜 성적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졸업했고, 그리고 만나다 보니 지금 그분을 만났고, 이런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 이미 계획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막 이런 부분들의 꿈을 꿈꿨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건 내가 진로를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아이의 진로를 고민하는 지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로를 고민해 준 적이 있어. 어떻게 고민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네, 탐방이나 진로나 이런 거. 어떤 거 있어요? 자벌드. 뭐 여기 킨텍스 같은 거, 일산 킨텍스에서 이런 거 하면 막 가서 소방관 옷 입히고 막 잘 어울리는데 사진 찍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만으로도 훌륭한데 그 뒤에 중요한 게 와.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해줬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는요, 아셔야 돼요. 학습이랑 똑같습니다. 즉 진로에 대한 탐색 과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아까 밀도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하나의 직업만 해도 정말 훌륭해요. 진짜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아빠 엄마든 해서 태블릿 2대든 노트북 2대든 해서 하나는 찾는 거, 하나는 아이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역할은 직업에 대해서 어떤 걸 할지만 정해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딸 이번 주에는 회계사라는 직업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어떤 직업이든. 얼마 벌어요. 네, 돈. 그래서 아이들은 초봉과 평균 연봉을 몰라요. 그래서 초봉 개념과 평균 연봉 개념도 설명해 주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회계사, 초봉, 8천? 그리고 평균 연봉 1억 5천에서 2억 3천? 이런 것들을 찾아봐. 그러면 그게 아이들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엄마 8천이면 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엄마 회계사 할래. 아이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에요. 진짜 막 이러면서. 두 번째는 뭘 알아봐요?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가야 되는지, 관련 학과, 그리고 그 학과를 가려면 어떤 교과목을 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학과를 가면 어떤 것들을 주로 배우는지에 대한 학습적인 걸 두 번째에 알아보게 시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요, 대치에서 1대1 관리하는 학부모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그 부분에 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에요. 경력이 필요해, 국가고시를 봐야 돼, 이런 필요 조건. 세 번째 알아보고, 네 번째는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 준비하는 평균 시간이 어떻게 돼? 뭐 회계사 평균 6년.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장점과 단점도 조사하거든요. 평균 6년. 되기가 되게 어렵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아이들이 알아보면서 바로바로 정리를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쌓이잖아요. 엄청납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이게 제가 목동 CNC부터 시켰는데요. 정말 이거 애들이 한 1년 6개월에 해서 쌓이면 애들도 되게 재밌어해요. 이거. 그래서 하면 출력해서 파일로 철하시든가 하는 것들을 권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1년 6개월, 2년 정도 돼서 같은 직업 해도 아이의 반응이나 정리하는 정보가 조금씩 달라져요. 같은 직업도. 이거는 정말 되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중1 때 변화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과정 중심 평가에서 교과는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휴대폰에 대한 컨트롤은 아이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예요. 딱 기준. 하루에 1시간이 맥시멈이고 주말에도 하루에 1시간.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들과 비교를 엄청 하죠. 엄마 나처럼 관리하는 애가 없어. 엄마 이것 좀 풀어줘. 너무한 거야. 진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너희 친구들 중에서 휴대폰을 이렇게 많이 쓰는 친구들이 많어? 아니면 너처럼 적게 쓰는 친구들이 많어? 그러면 나처럼 쓰는 친구는 아예 없어. 엄마 다 엄청 많이 써. 그치? 너 그러면
엄마가 볼 때 너 연세대학교 알아? 알지. 너 연세대학교 가는 친구들이 많아? 아니면 연세대학교 가는 친구들이 저거를 다는 못 가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아들은 갈 거야. 아니, 농담이 아니고 설명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제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들이 막 휴대폰을 얘기하고 가게 해서 아들, 아빠가 우리 아들을 실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빠는 휴대폰을 못 쓰게 하는 게 사랑의 표현 방식이야. 다른 아빠들은 다를 수 있지만 아빠는 그게 아빠의 방식이니까 너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그걸 싫으면 아빠를 바꿔야지. 아들이 고민하더라고요. 바꿔볼까? 고민하는데 실질적으로 설명을 계속해야 됩니다. 한 번에 못 듣더라도 그 과정이 되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 더 주말에 학원 문제집이 아닌 학원과 관련 없는 문제집에 영어나 수학을 꼭 푸는 시간을 잡아주십시오. 1시간 정도 꼭. 이게 학습의 몰입을 경험하게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서 네, 제가 질문 한 2분 정도 학부모님들한테 받고 저희 강연 내용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대화가 가능할 때는 가능한데 사춘기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접해야 해요? 사실 그 이성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걸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못 받으신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성적인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제일 예뻐요? 잘 때. 그렇죠. 저도 잘 때 막 뽀뽀 100번 하고 하는데 얘가 일어나면 다시 아니 더 자 괜찮아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아이들과 이성적인 대화를 기대하면 사실 안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이게 동등한 수준보다는 우리들이 어떠한 그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계속 전달만 해줘야 돼요. 정보를. 우리가 판단해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들 자체가 아이들 자체가 덜 성숙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부모로서 제일 엄마 아빠로서 빡칠 때가 내가 얘기하는데 얘가 헛소리하면서 말대꾸할 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가 왜 저렇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엄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고 대화를 마무리를 해야 돼요. 네, 그게 그래서 부모가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 참는 거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네, 네 그쵸.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진짜 큰일이네. 네, 한 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내가 지금 아까 6월이면 고1 때는 네.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죄송한데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입 자체가 엄청난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바뀌더라도 중3 졸업할 때 진로를 설정하고요.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고1 여름방학 때 한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과목 선정을 하기 직전에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요. 무전공 전형이라는 거 아시죠? 무전공학과. 네. 지금 무전공학과가 뜨고 있는데 무전공학과는 어떤 애들을 뽑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적은 전교권이에요. 이런 애를 뽑는 게 아니고요. 실제 무전공학과 입시 전형을 보면 거의 모든 학교의 무전공학과 입시 전형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 관심 분야가 학년별로 드러난 학생이어야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1학년 때는 경영학과였는데 2학년 때는 생명공학이었고 3학년 때는 신소재공학이었어. 계속 바뀌어서 얘는 저는 그냥 대학교 1학년 때 한 번 더 고민 더 해볼래요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 분야가 분명히 있었으나 바뀐 게 학생부에 드러나야 돼. 드러나는 바뀐 과정들과 이런 게 다 있어야 무전공학과에 지원해서 면접에서 합격합니다. 거기 써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초6이면 너무 좋은 게 시키세요. 아이들 지금 뭐 하고 싶다고 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1순위 건물주. 설명해주면 돼요. 막 건물주 하면 괜찮아 아직 물려줄 게 없어. 그런 걸 꿈꾸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제 건물주 말고 아이들이 하는 거 뭐 프로게이머 아니면 유튜버 이런 것들 있죠. 프로게이머는요 아이가 너무 진짜 좀 또래보다 강력한 어떠한 진짜 그 의지가 있다. 그러면 프로게이머 선발대회가 있어요. 컨테스트 진짜로 있습니다. 1년에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 데려가면 제가 좀 세게 얘기하면 정말 개박살 나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하면 막 광탈 진짜. 근데 그때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2-3번 가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유튜버 하잖아요? 이것도 제가 시킨 방법인데 유튜버 한대. 그러면 여학생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푸드, 요리하는 거나 책 하는 거, 좀 똑똑한 아이들은. 남학생들은 게임하는 거 이런 건데요. 이제 거기서 딜을 걸면 돼요. 일주일에 하나 또는 2주에 하나 유튜버 찍는 거 오케이. 그 대신 엄마가 한 달씩 연장을 해줄 거야. 네가 유튜버 너무 하고 싶으니까 조건 있어. 첫 달에 구독자 50명. 그리고 매달 5명씩 구독자가 늘면 엄마가 3만 원 안쪽으로 처음에는 공폰 주지만 필요한 기기를 사줄게. 3만 원 안쪽으로. 알겠지? 어때? 해볼래? 그러면 진짜 다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강력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와요. 어떻게 해요? 학교 가면 구독자 20명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학원에 가도 또 안 친한 애들까지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너 혹시 뭐 유튜버 해? 해가지고 해서 50명은 거의 첫 달에 거의 맞추거든요. 근데 이제 첫 달이 지나고 아이들이 이제 하고 엄마 아빠가 어때 딸? 괜찮아? 그러면 뭐라고 거의 하는 줄 알아요? 나 안 할래 라고 얘기해요. 왜일까요? 거의 이유가 비슷해요. 왜 안 할까요? 조회수가 안 나와요. 스트리밍이 3개밖에 안 돼요. 엄마, 아빠, 나, 실수로 누른 친구.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야. 영상 올리는데. 그래서 엄마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2 때부터 못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 그래서 중1 전에 많이들 해보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아이가 갖게끔 하고 하는 것들을 되게 저는 권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원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된다면 원데이 특강을 학생들로 또 제가 직접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4시간에서 4시간 반 아이들의 준비물은 노트북을 가지고 탐구 보고서 같은 것도 써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의 발표 같은 것들 자기가 어떤 관심 분야의 뭐 진로 같은 것들도 어떻게 찾아보는지 이런 것들 하는 특강도 있어서 기회가 되면 겨울방학 때 또 우리 아이들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다음에 더 좋은 강연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